자, 이제 마지막 Q&A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들이 저희들이 고객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Q&A 형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정말 살이 빠지나요? 여러분, 셀톡스 하시니까 살이 빠지던가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살이 빠집니다. 대신 코치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들이 다이어트 경험이 많다 보니까 또 케어받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혼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리고 또 뭐 케어를 받고 계신 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케어를 해보면 혼자 하시는 분들보다는 케어를 받고 하시는 분들이 더 효과가 좋더라. 자,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사실은 이 얼마라고 하는 이 기간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를 말을 합니다. 그거 어느 다이어트를 경험해도 평균 3개월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살을 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년 정도를 내 체중을 2년 정도 관리를 하면 그게 내 몸 시스템이 나의 적정 몸무게는 이렇게 되구나. 그래서 내가 많은 음식을 먹어도 그 형태를 유지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름 있는 다이어트 관련 회사들은 살을 빼고 1년, 2년 정도를 그 체중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3개월을 말을 하는 건 대부분의 신체 세포가 재생되는 주기가 차이가 나지만 3개월 정도면 중요한 뼈세포 이런 것들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세포가 리셋되는 기간이더라. 그래서 3개월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먹는 거 같이 먹어도 괜찮나요? 이런 질문인데 네, 괜찮습니다. 만약에 내가 약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고 또 셀 코치보다 의사분을 더 신뢰한다면 당연히 의사 선생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약과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근데 내가 약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이 코치에 대한 좀 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약을 아예 끊는 것보다는 조금씩 줄여가는 형태로 케어하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봐볼까요?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 빠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말을 해요. 셀톡스 결국 내가 아무것도 안 먹는데 살 빠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들은 대체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아니라 대체식인데 우리가 한 식단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골고루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에 영양소가 몇 프로 정도 흡수가 될까요? 몇 가지 또 몇 프로 정도. 그렇죠? 많은 가지 수도 아니고 흡수되는 양도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3,000가지 이상의 영양소가 흡수율은 정말 높게끔 만들어져서 사실은 굶고 하는 게 아니라 대체식으로 하시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마시고 만약에 살을 뺀다고 해요. 살은 빠지잖아요. 근데 몸은 어때요? 몸의 호르몬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단백질, 골격근 양도 빠지고 단백질, 어떤 체성분 안에 단백질 양도 빠져버려요. 무기질, 비타민 양도 같이 빠지죠. 그런데 저희는 이 대체식을 먹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체지방은 빠져나가지만 골격근, 단백질의 함량이라든지 각종 영양소의 함량들은 높아지고요. 오히려 더 건강한 형태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 먹어서 빠지는 거라고 하면 셀톡스를 하루에 한 번 드시는 사람과 하루에 5번 드시는 사람들 이 차이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리고 안 먹기 때문에 살이 빠진다라고 하면 하루에 한 번 먹는 사람이 5번 먹는 사람보다 더 살이 많이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셀톡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먹는 사람들보다 5번 먹는 사람이 더 빨리 빠져요. 몸에 더 건강한 형태로 바뀌고요. 그래서 안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대체식인데 질 좋은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더 많은 우리 몸을 건강한 형태로 바뀌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완전 셀톡스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완전 셀톡스라는 건 대부분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완전 셀톡스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고 대체식만 셀톡스를 가지고 대체식으로 먹는 거예요.
짧게는 뭐 3일에서 5일, 길게는 뭐 60일, 100일 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바뀌어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또 봐볼까요? 식사 같이 먹어도 되죠? 저는 밥을 꼭 먹어야 됩니다. 이런 고객분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일을 하기 때문에 밥심으로 일을 하는데 밥을 먹지 않으면 도저히 나는 그거 못 견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식사를 하시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기 때문에 셀톡스 양을 적게 먹으면 이런 형태로 하시면 안 돼요. 식사하시는 것과 별개로 셀톡스는 내가 하루에 4번이 됐건 5번이 됐건 충분히 드셔주는 게 내 몸을 더 빨리 케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사회생활 때문에 술을 한 잔씩 할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좋은 건 술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마지못해서 술자리를 함께 해야 되고 술을 드셔야 된다라고 하면 술 드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식사, 그러니까 뭐 회식 자리, 술 자리 1시간 전 아니면 2시간 전에 먼저 셀톡스를 한번 타서 드시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기 전에 다시 한번 셀톡스를 드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미 밥 먹고 고기 먹고 술 먹고 배가 이렇게 부른 상태에서 셀톡스 먹고 자면 살이 더 찌는 거 아닌가요? 답은 no.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술 먹고 고기 먹고 밥 많이 먹고 이래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셀톡스를 드셔주시는 게 오히려 다음날 체중 감량에 더 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여성분들 중에 내가 저녁에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거 또 먹고 자면 살찌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하시는데 절대로 그 고민하시면 안 돼요. 내가 식사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잠깐이라도 2, 30분이라도 동네 마실 한 바퀴 갔다 와서 다시 셀톡스 드시고 그렇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왜 저녁에 이미 배가 부른데 거기에 또 셀톡스를 먹으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몸은 아픈 몸이 케어되는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몸이 케어가 될까요? 아니면 잠자고 있는 상태, 숙면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몸이 케어가 될까요? 답은 숙면을 취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잠자고 있지만 내 몸은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나의 병들어 있고 문제가 있는 세포들을 케어를 해요. 그러면 그 케어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가 셀톡스가 그 에너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케어할 때 충분히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영양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셀톡스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는 반드시 드셔야 된다.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금액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내 몸이 이제 어느 정도 건강해졌으니까 하루에 한 번만 먹고 싶은데 아침에 먹는 게 좋아요? 낮에 먹는 게 좋아요? 저녁에 먹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어느 때가 좋을까요? 아침에 드시면서 하루의 기력을, 에너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답은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우리 몸을 케어하는 자가 치유 반응을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저희 셀톡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이거 부작용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 또 많이 하시잖아요. 솔직하게 이제 케어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코치들은 아마 아닙니다. 호전 반응, 내 몸이 좋아지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그럼 부작용과 호전 반응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솔직하게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순간은 사실은 분명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다만 부작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가 되어져 나갑니다. 몸이 더 안 좋아지겠죠. 근데 호전 반응은 처음에는 강하게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몸이 컨디션이 좋은 형태로 바뀌어요. 그리고 진짜 막 뭐랄까요? 몸은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느끼기에 그런데 오히려 몸의 컨디션, 기분 상태 이건 내 몸의 어떤 움직임 상태는 분명히 뭐 두통을 예를 들까요?
두통이 이렇게 아프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머리는 이렇게 아픈데 내가 사회생활 하는 데는 그냥 불편하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컨디션을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내가 2, 3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더 악화된 상태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굳이 억지로 셀톡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병원에 한번 가서 몸을 점검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임신 중인데 살이 쪘어요. 셀톡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그 임산부이면서도 또 그 살을 빼기 위해서 또 애들, 태아에게 건강한 이유식, 영양소를 넣기 위해서 셀톡스 하신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을 드시고 출산하신 분들이 공통점은 태아가 되게 붉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붉다라는 건 어떤 거죠?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건가요? 네, 좋은 거예요. 피부가 붉게 태어난 애들이, 태아들이, 신생아들이 건강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드셔도 됩니다. 자, 다른 사람은 빠지는데 저는 왜 안 빠질까요? 오히려 몸무게가 늘었어요. 이런 분들 많이 봅니다. 혹시 여러분도 셀톡스를 드시면서 몸무게가 불어 본 적이 있나요? 오히려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간 적이 있나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단순합니다. 저희들이 셀톡스를 먹고 2, 3일이 지났는데, 한 5일이 지났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살이 빠졌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살이 찔까요? 체지방률이 확 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인바디를 측정했을 때 체지방이 3일에서 5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지방률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물 마시는 습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물을 1리터도 안 드시는 분들, 그래서 몸에 세포에 수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세포는 가수분해를 통해서 체지방을 분해를 시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체지방이 분해가 되려고 하면 물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다이어트 제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똑같이 말을 하는 게 물을 충분히 드셔주셔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방은 가수분해를 통해서 분해가 되는데 물이 더해져야지만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톡스를 통해서 지방이 분해되어져 나갈 때 세포 안에 수분이 부족할 경우는 먼저 세포 안에 수분을 충분히 채우고 그 다음에 분해시키는 형태로 가요. 그래서 그때 오히려 체지방이 늘어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 드시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셀톡스를 하시지 않건 내가 물을 많이 드셔주시는 건 호르몬의 균형에서부터 내 컨디션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또 뭐가 있죠? 다이어트가 잘 되는 체질이 있나요? 네,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대사증후군을 케어하는 단계, 그 다음에 체지방, 그 다음에 내장지방 레벨, 그 다음에 유지 단계 이렇게 단계들을 거쳐가잖아요. 대사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대사증후군이 없는 분들보다는 케어가 더딥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체지방이 과포화되어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덜하신 분들이 더 빨리 케어가 됩니다. 저희들이 셀톡스를 가지고 통계를 내었을 때 나이가 젊은 분들과 연세가 있으신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비교하면 나이가 젊은 분들이 빨랐고요. 그 다음에 질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 중에 질병이 없으신 분들이 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내장지방 레벨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 중에 높은 사람은 진짜 체중의 변화가 더디게 와요. 근데 내장지방 레벨이 낮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케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걸 총체적으로 몸 안에 염증과 독소가 많다 적다 이것으로 구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내 몸 안에 독소와 염증이 많다 적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뭐 병원에 가서 염증 수치를 측정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든지 내 체지방, 내장지방 정도 그런 것들을 따져봐도 그 다음에 지방 안에 이렇게 있는 셀룰라이트 아시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셀룰라이트가 많으시면 염증이 많으신 거거든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자, 셀톡스가 당뇨 고혈압에 좋다고 하는데 왜 저는 수치가 더 높아졌을까요? 셀톡스를 드시다 보면 우리가 케어될 때 우리 몸은
이렇게 뭐 직선을 그리면서 이게 뭐 상향하는 직선이 됐건 하향하는 직선이 됐건 이런 식으로 케어되지 않아요. 우리 몸이 활성화될 때는 들쑥날쑥한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겨울이잖아요. 여러분들 자동차 엔진을 시동을 딱 켰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론보다 RPM이 더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1분에서 2분, 3분 정도 엔진이 충분히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면 RPM이 떨어지죠. 그때 이제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닐 때는 수치가 높게 나와요. 들쑥날쑥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케어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혈압이 공복 혈압이 아니면 공복 혈당이 뭐 120이야. 예를 들어서 평상시 공복 혈당이 120인데 셀톡스를 먹었는데 160이 나와. 혈압도 막 180이 나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되게 걱정하시지만 뭐라고 물어보냐면 자, 평상시 뭐 혈당이 160일 때, 혈압이 180일 때 컨디션이 어땠어요? 지금하고 같았어요? 물어보면 그래, 내가 혈압이 이만큼이면 아예 뒷목 잡고 쓰러져야 되는데 거동도 하지 못하는데 움직이는 데는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 지금 케어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수치가 들쑥날쑥하면서 정상치로 내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짧게는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길게는 3개월 정도, 또 내가 질병을 얼마만큼 오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기간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케어되는 과정 속에서 수치는 높게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이건 정상 수치로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셀톡스를 꾸준히 먹고 있는데 오히려 몸무게가 늘었어요. 뭐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것 같네요. 그 이전 게 뭐였죠? 다른 사람들은 빠지는데 저는 왜 안 빠질까요? 제가 너무 이제 막 나갔네요. 맞아요. 여기에 나왔듯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한 사람들보다 케어되는 속도가 늦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까 드렸던 부분이고 살이 찌는 이유, 또 호전 반응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했어요. 살이 찌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식습관의 불규칙한 식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불규칙한 수면이라든지 충분하지 못한 수면. 물론 뭐 운동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케어를 할 때 대부분 살이 있으신 분들,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식습관이 균일하신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순간순간 그때그때 시간 될 때 이렇게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군것질 위주, 그 다음에 탄수화물 위주, 탄수화물도 건강한 탄수화물보다는 뭐 과자, 면류, 뭐 단, 설탕 이런 거 위주로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살이 잘 찌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살을 빼고 싶다라고 하면 잠자는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아무리 셀톡스를 많이 드셔도 수면이 부족하고 불규칙하면 건강한 수면을 하는 사람보다도 더 더디어져요. 그 이유가 뭐죠? 아까 말했듯이 우리 몸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 몸이 건강한 형태로 바뀌어 나가는데 충분하게 자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 몸이 케어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것저것 다이어트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효과를 잘 보지 못했다. 뭐 셀톡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나의 어떤 식습관, 물 마시는 습관, 그 다음에 수면 습관 이걸 점검해 보시고요. 한 단계 더 나가면 내가 얼마만큼 하루에 건강하게 뭐 유산소 운동, 뭐 걷기가 됐건 가벼운 러닝이 됐건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같이 점검해 보면 좋습니다. 자, 이제 호전 반응인데 장기들마다 반응들이 좀 틀려요. 간에 케어될 때, 위가 케어될 때, 심장이 케어될 때, 또 신장이 케어될 때, 폐가 케어될 때 이런 반응들이 좀 다르지만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과민, 이완, 또 회복 반응, 배설 반응 이 네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과민은 뭐 말 그대로 과민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배설은 뱉어내는 거고 회복은 나른해지거나 이러면서 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형태, 개선되려고 하는 형태로 바뀌는 거고요. 이하는 이렇게 몸이 좀 늘어지는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고 보면 내 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고요. 이런
내가 나오는 지금 나한테 발생하는 호전 반응과 건강 상태에 관한 이런 글이에요. 같이 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밑에 써놨습니다. 개인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만 봐야지 이게 절대적이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또 그 호전되는 과정 속에서 속에 있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던 질병이 겉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케어하셨던 분 중에 정말 본인이 이제 워낙 병원에 안 가셔가지고 자기가 몸이 어떤지 잘 모르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너무 그 자궁 쪽에서 안 좋아서 가서 봤더니 거기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셀톡스를 먹고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동안이 심각한데도 이렇게 감춰져 있던 부분들이 셀톡스를 통해서 겉으로 이렇게 뱉어내는 그런 과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무조건 의존하는 것보다는 내 컨디션을 내가 굉장히 잘 점검을 해야 되고 코치하고 같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몸의 컨디션을 코치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조언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코치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체험 사례예요. 사람 몸을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한 부분인데 또 잘못하게 되면 과장 광고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또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타 회사의 어떤 경험을 자기 것처럼 자기 회사의 경험처럼 이렇게 쓰시는 분도 많아가지고 저희들은 인바디를 들고 다니면서 인바디로 케어를 하고 있잖아요. 인바디 그래프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감량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70대 파킨슨 병을 앓고 계셨던 남성분의 케어 사례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 하나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살을 빼시겠다고 셀톡스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한 사무실에 미팅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셀톡스 하시겠다는 분하고 지인분이 있었어요. 지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 이런 거 먹지 않아. 이런 거 먹지 않고 운동으로도 충분히 살 뺄 수 있어. 그래서 그분은 운동하기로 하고 이분은 셀톡스 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봤듯이 식사는 똑같이 하고 뭐 셀톡스 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섭취 안 하고 음식은 드시더라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운동으로 이주하셨던 분은 체중이 0.5kg가 감량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근육량이 3kg가 늘었고 체지방은 5.1kg가 아니죠. 제가 반대로 읽었습니다. 탄수화물 먹지 않고 운동만 하신 분이 체중은 0.5kg가 줄었는데 근육량은 0.3kg가 체지방은 1kg가 마이너스였습니다. 내장 지방 레벨은 아예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셀톡스를 하셨던 분은 어때요? 체지방은 0.5kg뿐이 안 내려갔지만 근육량이 3kg가 오르고 체지방이 5.1kg가 빠졌어요. 그리고 내장 지방 레벨이 3kg가 내려갔습니다. 사실은 내장 지방 레벨이 16이었던 분이 13으로 내려간다라는 건 이건 진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잖아요. 뭐 지렸다, 미쳤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운동과 셀톡스를 같이 병행을 하셨다라고 하면 저분은 또 어떤 효과를 봤을까요? 이상으로서 셀톡스 책자에 대한 그 설명을 마쳤는데요. 혹시 정말 내가 제대로 케어를 받아보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잦은 실패로 다이어트를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코치 분들이 있으면 연락 받으세요. 특히 저희 BS팀에서 BS 그룹의 코치들은 단연간 많은 분들을 케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코치가 있다라고 하면 BS 그룹의 사람인지 코치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분들께 케어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